65년생 뱀띠 여러분, 평생을 자식 위해, 가족 위해 다 바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내 마음 한편엔 웅크린 외로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60 넘긴 우리 일사생 분들이라며 가슴 한구석에 다들 안고 계실 외로운 현실일지 모릅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요. 특히 이번 6월은 가까운 사람 문제와 돈 문제 하나가 동시에 얽히기 쉬운 흐름이라 방심하면 마음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홀로 밤잠 설치던 그 고단한 심정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6월달 우리 일사생분들의 흐름에 의외의 변화 신호가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과 인간관계에서 예상 밖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인데요. 도대체 언제쯤 내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올까? 내 남은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문득 궁금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6월 한 달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지혜로운 대처법과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지금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집중해 주세요. 남들보다 머리 회전 빠르고 직관력 뛰어나다는 소리 평생 듣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면 그건 예순돌 을사생분들이 가진 푸른뱀의 특성 때문일 텐데요. 영리학적으로 을사생은 똑똑한 을목과 화려한 사화가 만나 뛰어난 재주와 강한 자존심을 지닌 사주로 해석되곤 합니다. 주변을 위해 그렇게 묵묵히 베풀고 헌신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말 못할 답답함만 자꾸 쌓여가는 걸까요? 이번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지혜로울지 고민이 참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을사생분들은 원래 사람 속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참 날카로우십니다. 영리학에서는 이를 상관의 기질이 강한 흐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참 남 좋은 일은 다 시키면서 정작 내 실속은 채우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 6월은 강한 화의 기운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강한 주관에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지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한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왈칵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선택을 해버릴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드셨을까요? 이번 달에는 중요한 결정을 바로 내리기보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사소한 감정 변화라도 노트에 조용히 메모해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실수를 줄이고 내 명예와 실속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면의 흐름을 다스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내 재산과 관련된 금전과 문서의 기류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재정적인 판단에서 신중함이 요구될 수 있는 6월 재물의 변화를 꼭 확인하십시오. 6월에는 금전이나 문서와 관련해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깝게 놓쳤던 계약 기회가 다시 슬쩍 찾아오는 긍정적인 면도 보이지만요. 그만큼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려 있어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눈앞에 임시 수익의 마음이 뺏겨 무리하게 자금을 회전시키려다가는 자산 운용이 예상보다 더 길게 묶여버릴 가능성도 있으니 조급해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 부탁으로 돈이 묶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일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며 나중에 마음고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자금 압박 기억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더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내 실속으로 꽉 채우기 위해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절대로 타인의 호의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만 믿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복의 변수가 다소 복잡하게 꼬일 수 있는 달입니다. 둘째, 새로운 투자처를 기웃거리기보다 기존의 방치해 둔 통장이나 금전 관계의 구멍부터 철저히 막는 정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일 꼼꼼히 기록하는 작은 메모 습관, 그리고 도장을 찍기 전 무조건 하루 이상 고민하는 물리적 시간 확보가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산의 미세한 부분을 정돈할 때 비로소 재물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금전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뜻밖의 오해입니다. 나를 돕겠다고 다가오는 손길 속에서
인간관계의 균형을 잡는 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6월은 평소보다 다양한 인연들과 연락이 부쩍 오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그만큼 사소한 일로 감정적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새로운 제안이나 인간관계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불쑥 연락이 와서 성급하게 무언가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거리를 두고 생각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섣부른 선택은 결국 마음에 깊은 피로감만 남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내가 저 사람 위해 그렇게 했는데 라는 허탈감이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컸던 만큼 서운함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나 싶은 생각에 가슴에 깊은 생채기가 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긴 통화를 오래 이어가기보다 핵심만 짧게 정리해 대화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란하게 등장하는 새 인연보다는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오랜 지인들이 심리적 안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날카로운 말의 속도입니다. 진지한 조율이 필요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오전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오후 시간대를 활용해 대화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대화에 즉각적으로 답장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보십시오. 딱 3초만 숨을 고른 뒤 정제된 언어로만 소통하는 냉정한 거리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의 속도를 조절하면 인간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걷어내셨다면 이제 나아가야 할 올바른 태도를 정립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에 휩쓸리기보다 6월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을사생만의 방향을 지금 바로 짚어드립니다. 6월의 성공 방향은 무조건 속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격과 깊이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나만 낙오되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무리하게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려고 하신다면 지금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남들의 성공 공식에 휩쓸리다가는 평생 쌓아온 고유의 노하우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마음만 쉽게 지치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사생은 원래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흐름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기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공부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유지해온 분야 하나를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래 연락이 끊긴 거래처나 지인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은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훨씬 유익해 보입니다. 6월은 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뒤에서 판을 잇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속도, 경쟁을 벌기보다 후방에서 중심을 잡는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보는 것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하고 나만의 깊이를 알아주는 소수의 핵심 관계자에 집중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람을 넓게 늘리기보다 깊게 연결하는 흐름이 내 격을 높이고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만의 독보적인 중심을 세울 때 생활 리듬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내면의 방향성을 정비했다면 내가 매일 숨 쉬고 살아가는 공간의 흐름도 돌아봐야 합니다. 생활 환경을 정리하며 마음을 환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3가지 공간 관리법을 공개합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생활 공간이 어수선하면 심리적으로도 집중력이 툭툭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방치된 잡동사니와 먼지는 마음의 안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생활 환경을 가볍게 정리하며 일상의 리듬을 점검해보는 것도 마음을 환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하루 10분이라도 한 공간만 정리하는 습관이 생활 리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여유를 담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 정비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돕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먼저 집안의 북쪽 공간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북쪽을 정리하는 것을 심리적 환기와 정돈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두며 마음을 차분히 정돈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로 휴식을 취하는 거실이나 침실에 흰색 소품을 배치하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활용해 볼 수 있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날 때 흐르는 물가로 가서 고요히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사생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인연 속에서 또 모진 풍파 속에서 정말 치열하고 훌륭하게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세월의 깊은 존경과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이제는 남보다 나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안아주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시면 스스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는 내 중심을 단단히 지킨다라고 마음속으로 힘차게 확언해 보십시오. 을사생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가장 외로우셨습니까? 혹은 이번 6월만큼은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나 내려놓고 싶은 걱정 하나가 있으시다며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을사생분들이 서로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